2008년 봄, 경기도 화성의 낡은 빌라 2층에서 김도윤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5의 나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도윤의 손은 이미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죠.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톱밥, 손톱 밑으로 스민 목재의 냄새, 그리고 굳은 살로 두꺼워진 손바닥. 그것이 바로 도윤이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한 지 벌써 7년째였어요. 처음엔 직원들과 시작했던 공장이 이제는 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큰 공장은 아니었죠. 화성 외곽의 허름한 공단 한쪽 구석, 간판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고 전국 어디서나 사람들이 찾는 가구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도윤의 작은 소망이었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내 윤미정이었습니다. 33세 미정은 도윤보다 2살 어렸지만 살림을 꾸려가는 손길만큼은 누구보다 야무졌죠.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동네 반찬 가게에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응, 오늘 거래처에서 오기로 했거든. 일찍 나가야 해. 도윤이 세수를 하고 나오자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미정은 늘 도윤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미정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당신, 요즘 공장 잘 돼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기대와 걱정이 반반씩 섞여 있었죠. 응. 거래처 늘었어. 이번 달만 넘기면 진짜 숨통 트일 것 같아. 은행 대출이랑 어음도 다 정리하고. 그러면 우리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자. 도윤의 말에 미정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둘은 가난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매달 월세 내기도 빠듯했고 아이 분유값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진심이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애정. 그것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할인이 깨우러 갈게요. 어린이집 가야죠. 미정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곧 아이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5살 된 딸 할인이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할인은 도윤 부부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죠. 할인이가 거실로 아장아장 걸어 나오자 도윤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공주님, 잘 잤어? 응. 아빠, 오늘도 나무 만들어? 그럼 아빠가 예쁜 의자 만들어서 할인이 줄게. 할인이는 까르르 웃으며 도윤의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라 앞 작은 골목에는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미정아, 우리 힘내자.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알아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라고 포기하겠어요? 그날 아침, 도윤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트럭을 몰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공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직원들이 나무를 자르는 소리, 그리고 목재 특유의 고소한 냄새. 그 모든 것이 도윤에게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거래처에서 몇 시에 온대요? 직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10시. 이번에 계약 따내면 우리 한동안 먹고 살 걱정 없어. 도윤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 거래처는 서울에 있는 중견가구 유통업체였고 계약만 성사되면 공장 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터였죠. 도윤은 그날을 위해 밤낮으로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10시가 되자 거래처 담당자가 도착했어요.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공장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사장님, 솜씨가 좋으시네요. 샘플도 마음에 들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다음 달부터 월 1,000만 원어치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월 1,000만 원이면 직원 월급 주고 대출 이자 갚고 그래도 남는 돈이 생기는 것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미정과 할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축하 케이크지. 오늘 큰 계약 땄어. 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걱정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셋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할인이는 크림을 입가에 잔뜩 묻히며 행복해했고, 미정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고생 많았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그런 봄날의 저녁이었죠. 도윤은 미정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길, 이 봄날이 계속되길. 하지만 도윤은 아직 몰랐어요. 인생이란 것이 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올 겨울이 얼마나 혹독할지를. 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었고 공장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어요. 도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직원들도 잔업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언제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해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도윤은 공장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거래처 담당자였어요. 김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회사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본사가 부도 처리됐어요. 그래서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도라니, 그 말은 곧 그동안 납품한 물건 값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이미 재료비와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쏟아부은 상태였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도윤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 은행에서 받은 대출, 어음으로 결제한 재료비, 그리고 직원들 월급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의 얼굴을 본 미정은 곧바로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미정아, 거래처가 부도났어. 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부도.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미정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깔깔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어요. 얼마나 손해예요? 7천만 원 정도. 그동안 들어간 비용 다 합치면. 그럼 은행 대출은요? 이자만 600씩 나가는데 이번 달 갚을 돈이 없어.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독촉장이 날아왔고 재료비를 어음으로 결제했던 업체들도 하나둘 찾아와 돈을 달라고 했어요. 도윤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고 미정도 친정어머니께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빌릴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었죠. 사장님, 저희 월급은 언제 주실 수 있나요? 직원들도 하나둘 월급을 달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했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월급조차
제때 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죠. 결국 도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겨우 그 돈으로 밀린 월급과 급한 빚을 갚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지 못한 공장은 점점 일거리가 줄어들었고 결국 직원들을 하나둘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미정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도윤은 매일 밤 미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얼굴에서는 점점 생기가 사라져 갔어요. 반찬 가게, 납품,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집안 분위기까지 무거워지니 미정도 지쳐갔죠. 당신은 괜찮아요? 나는 진짜 힘들어요. 어느 날 밤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원망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매일 독촉 전화 받고 할인이한테 장난감 하나 사줄 돈도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미정아, 알아.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런데 지금 포기하면 우리 정말 끝이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얼마나요? 한 달, 1년, 아니면 평생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었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미정은 도윤과 말을 섞지 않았고 도윤은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할인이만이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천진하게 웃으며 놀았습니다. 가을이 왔고 공장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기계를 팔고 남은 자재를 정리했지만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윤은 트럭 운전 일자리를 구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열심히 벌게. 조금씩이라도 빚 갚아 나갈게. 당신, 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야? 친정에 가서 좀 있을게요. 당신도 정신 차리고 나도 좀 쉬고 싶어요. 미정아, 그게 무슨, 제발, 그냥 보내줘요. 나도 숨 좀 쉬고 싶어요.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도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날 밤 도윤은 트럭 운전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무 꿈도 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이상한 정적의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인이가 일찍 일어나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방문을 열었을 때 도윤은 직감했죠. 옷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미정의 옷, 할인이의 옷, 심지어 장난감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조금만 떨어져 있을게요. 단 한 줄. 그것이 미정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할인이가 좋아하던 곰, 인형 하나만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죠. 미정아, 할인아.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봄날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케이크를 나눠 먹던 날, 할인이를 안아주던 순간, 미정이 웃으며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감촉, 모든 것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만이 텅 빈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을비는 겨울비로 바뀌었고 겨울은 또다시 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계절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도윤을 맞이했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혹시나 미정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도윤은 미정의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차갑게 말했죠. 미정이는 지금 여기 없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인이 목소리라도 좀.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제 그만 놔줘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미정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미정과 할인이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도윤은 트럭 운전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미정과 할인이 생각, 무너진 공장 생각, 그리고 갚아야 할 빚 생각. 그 모든 것이 도윤을 짓눌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어요. 트럭 운전으로 번 돈은 거의 다 빚 갚는 데 쓰였고, 도윤은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살은 빠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36의 나이였지만 40대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술을 한 잔, 2잔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할이나 아빠가 미안해.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렇게 밤새 울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미정을 찾았어요. 친정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고 미정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정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 이제 그만이죠. 새 출발해. 트럭 운전 일을 함께하는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뛰죠.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이야. 형, 벌써 2년이야. 연락도 없는 사람 기다리면 뭐 해. 형도 살아야지. 동료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미정이 돌아올까봐, 혹시라도 할인이가 아빠를 찾을까봐 도윤은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폐공장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어요. 그곳은 예전에 도윤이 운영하던 공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고 녹슨 철문만이 덜그럭거리고 있었죠. 도윤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포기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 미정과 할인이를 찾기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 도윤은 그날부터 폐공장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옆에는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월세가 싼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곳을 빌렸어요. 트럭 운전으로 모은 돈 중 일부를 털어서 중고 공구 몇 개를 샀습니다. 톱, 대패, 사포. 그것이 도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면 돼. 도윤은 매일 밤 작업대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낮에는 트럭을 몰고 밤에는 창고에서 나무를 깎았어요. 버려진 가구를 주워다가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오랜만에 잡는 공구라 손놀림도 둔했죠.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창고에는 리폼한 가구들이 하나둘 쌓여갔어요. 의자,
책상, 선반, 버려진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가구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진짜 예쁘네요.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 살게요. 첫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고작 10만 원이었지만 도윤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 그것이 도윤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리폼 가구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였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 빈티지한 감성. 그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과 맞아떨어졌죠. 주문이 점점 늘어났고 도윤은 트럭 운전을 그만두고 창고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인스타그램 하세요? 어느 날 젊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인스타그램요? 네. 요즘은 다들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던데요. 사장님 가구 정말 예쁘니까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도윤은 그날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서툰 손올림으로 가구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처음에는 좋아요가 몇 개 안 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팔로워도 하나둘 생겨났죠. 7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제 작은 공장을 다시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창고에서 시작한 일이 점점 커져서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공장은 아니었지만 도윤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사장님, 이번에 서울 가구 박람회 나가시는 거 어때요? 직원 하나가 제안했습니다. 박람회요? 네. 요즘 리폼 가구 트렌드잖아요. 우리 브랜드 알리기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박람회라니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윤에게는 이제 자신감이 있었어요. 좋아, 나가보자. 10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도윤은 45이 되었어요.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도윤의 브랜드 이름은 디오드였습니다. 도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죠. 리폼 가구 전문 브랜드로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름이었어요. 서울 가구 박람회에서는 디자인상을 받았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윤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그게 전부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공장으로 돌아온 도윤은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손에서는 톱밥 냄새가 났고 나무를 만지는 감촉은 여전히 익숙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죠. 미정아, 할인아, 나 다시 일어섰어. 작게 속삭이는 도윤의 목소리는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도윤은 그 긴 세월을 견뎌냈어요. 혼자서. 하지만 이제 도윤은 알았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구 박람회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은 공장 사무실에서 새로운 주문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람회 이후로 주문이 폭주해서 직원들도 모두 바빴습니다. 그때 누군가 공장 문을 두드렸죠. 안녕하세요. 김도윤 대표님 계신가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두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네, 제가 김도윤입니다. 아, 맞네요. 박람회에서 뵀었는데 혹시 저 기억하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얼굴이 선뜻 떠오르지 않았어요. 박람회에서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잘 기억이. 괜찮아요. 사실 저는 손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디오드 부스를 봤거든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윤미정 씨 아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미정. 1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떻게 미정이를 아십니까? 제가 미정이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죠. 여성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도 마주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지내나요? 잘 지내요. 아니, 겉으로는 잘 지내 보여요. 여성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지금 서울 강남에 살아요. 재혼했거든요. 새 남편이 대기업 부장이래요. 할인이도 이제 중학생 됐고요. 재혼. 그 단어가 도윤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미정이 혼자 살았을 리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막상 확인하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도윤은 겨우 그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여성은 미안한 듯 도윤을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 하러 온 건 아닌데 그냥 박람회에서 대표님 보니까 꼭 미정이한테 들었던 그 사람 같아서요. 도윤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미정이가 가끔 대표님 얘기했어요.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다고. 여성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미정이 연락처는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도와드릴게요. 여성이 돌아간 후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이제 중학생이 된 딸. 도윤은 마지막으로 본 할인이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5살.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이. 그 아이가 이제 15살이 되었다니. 도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윤미정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물론 수많은 동명이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프로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발견했어요. 프로필 사진은 뒷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정 같았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계정을 눌렀어요.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멋진 레스토랑, 해외여행,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그 속에 미정이 있었어요. 10년 전보다 더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죠. 도윤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진에서 멈췄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소녀, 길게 기른 머리, 환하게 웃는 얼굴, 할인이었습니다. 할인아. 도윤은 화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유리 너머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딸은 저렇게 컸는데 아빠는 옆에 없었어요. 사진 속에서 할인이는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케이크를 자르고 할인이에게 선물을 건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주르르. 핸드폰을 붙잡은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미정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봤어요. 몇 년치 사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할인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사진, 가족 여행을 가는 사진, 생일 파티 사진. 그 모든 순간에 도윤은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세수를 하고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생각을 멈춰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사진들이 맴돌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미정, 환하게 웃는 할인이, 그리고 그들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 도윤은 공구를 들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일에 집중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자꾸만 미정과 할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밤마다 그 소셜미디어 계정을 들여다봤고 새로운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비웠어요. 취기가 오르자 핸드폰을 꺼내 미정의 계정에 댓글을 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도윤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어요. 도윤은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정아, 할인아 보고 싶어. 도윤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집 안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외침이었어요. 도윤은 그렇게 밤새 울다가 새벽녘에야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데 우편함에 서류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도윤은 그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공장 인근 부지 개발 계획 안내문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이 지역을 매입해 대형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부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담당 부장 강현수. 도윤은 그 이름을 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 없다고 도윤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서류를 집어던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어요. 운명이란 것이 때로는 잔인할 만큼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이 곧 도윤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한 달 후, 공장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둘이 내렸어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태블릿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작업대에서 나무를 깎다가 그들을 보았어요. 안녕하십니까? 김도윤 대표님 맞으시죠? 먼저 말을 건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고급스러운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도윤은 공구를 내려놓고 손을 닦았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대륜건설 부동산 개발팀 강현수 부장입니다. 이쪽은 저희 팀 과장이고요. 강현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그 사람일까? 도윤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한 달 전에 안내문 받으셨죠? 이 지역 개발건으로 왔습니다. 협의 좀 하려고요. 강현수는 태블릿을 켜서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개발 예정 부지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윤의 공장이 정중앙에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표님 공장이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테니 접수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일궈온 이곳,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빼앗긴다는 말이었어요. 보상은 얼마나 됩니까? 시세보다 30%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사 비용도 별도로 지원해드리고요. 강현수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수십 번 해온 사람처럼 능숙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대표님,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승인했고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죠. 전 여기서 10년을 버텼습니다. 이곳은 제게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대표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개발은 어차피 진행됩니다. 거부하신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죠.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현수는 명함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어요.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한 달 드릴 테니 그때까지 결정해 주세요. 두 사람이 떠나고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에는 강현수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도윤은 그 명함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또 빼앗기라고? 절대 안 돼. 그날 밤 도윤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대륜건설, 강현수 부장. 검색을 하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지역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였는데 강현수 부장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 옆에 작게 찍힌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사진이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어요. 도윤은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강현수 옆에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 강현수였던 것이에요. 미정의 남편, 할인이의 새아버지.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미정아, 하필이면. 다음 날 강현수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도윤은 그를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미정과 할인이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대표님, 어제는 제가 좀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왔어요. 강현수의 태도는 어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강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장님, 혹시 가족 있으십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강현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내랑 딸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가족은 제 전부니까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전부라니. 그 말을 이 사람이 하다니.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장은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돌아가 주십시오. 대표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까? 합당한 보상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격이 안 맞으면 더 올려드리죠. 강현수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도윤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전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시려면 하십시오. 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강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차에 올라타기 전 도윤을 한번 돌아보더니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강제 수용, 절차 개시 통보였어요. 대륜건설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대표님, 솔직히 이기기 힘듭니다. 공익사업이고 이미 승인도 났으니까요. 그래도 막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곳은 도윤이 10년 동안 읽어온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 기일이 잡혔어요. 도윤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미 대륜건설, 즉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강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륜건설 측은 공익사업의 필요성을, 도윤 측은 생존권 보호를 강조했어요.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휴정시간, 도윤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 앞에 섰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강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정이 서 있었어요. 도윤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미정.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미정도 도윤을 봤습니다. 순간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윤 씨, 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현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당신, 이 사람 알아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도윤도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들 아는 사이예요? 강현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가슴에 뒷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딸을 낳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정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정은 도윤의 시선을 피하며 강현수의 팔을 잡고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을 견뎌왔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지만 도윤의 머릿속은 온통 미정 생각뿐이었어요. 재판은 도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판사는 공익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도윤의 생존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한 달 안에 공장을 비워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윤은 법정을 나서며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대표님, 항소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항소를 해봤자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도윤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미정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도윤은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의 미정, 하린이와 함께 자주 오던 그곳이었죠.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니. 도윤은 미정이 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이해는 했습니다. 미정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과거를 들춰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모든 것을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공장으로 철거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보름 안에 모든 물건을 빼고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이었어요. 도윤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도윤보다 더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추천서도 써줬어요. 직원들은 하나둘 공장을 떠났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실 거죠? 마지막으로 떠나는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다시 시작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철거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공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기계를 팔고 남은 자재를 처분하고 사무실 짐을 싸는 작업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누군가 공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도윤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미정 씨, 들어가도 될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은 천천히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여긴 처음 와보는데 생각보다 작네요. 네, 작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지 못하고 각자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미안해요. 무엇이요? 다 미안해요. 떠난 것도, 연락 안 한 것도,
법정에서 모른 척한 것도.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은 그런 미정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나도 안 괜찮고 당신도 안 괜찮잖아요. 미정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어요. 구겨지고 색이 바랜 봉투였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도윤에게 건넸어요. 이거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도윤은 편지를 받아 열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10년 전 도윤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쓰러졌던 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는 미정과 하린이가 사라져 있었죠. 당신이 쓰러진 날 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병원비도 없고 빚은 쌓여가고 하린이는 밥을 달라고 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현수 씨가 도와줬어요. 병원비를 내줬고 당분간 지낼 곳도 마련해줬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대요. 부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우린 서로 기댈 곳이 필요했어요. 도윤은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린이한테도 잘해주고 나한테도 좋아요. 근데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법정에서 봤을 때,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아팠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얘기를 듣고 나니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미정도 살아야 했고 하린이도 키워야 했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미정 씨, 괜찮습니다. 당신도 힘들었던 거 알아요. 나도 무능했으니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열심히 살았어요. 박람회에서 상 받은 거 봤어요.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미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도윤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린이는 어떻게 지내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잘 지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아요. 착하게 자랐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가끔 당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진짜 아빠가 어디 있냐고. 자기 성이 왜 엄마 성이랑 다르냐고. 나는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미정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하린이, 도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미정 씨, 하린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딱 한 번만이라도. 도윤 씨, 부탁이에요. 멀리서라도 좋으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싶어요. 미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토요일 하린이 학교에서 축제가 있어요. 그때 오세요. 멀리서 보기만 하는 걸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정은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도윤을 한 번 더 돌아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 씨,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불운했던 거예요.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고. 알아요. 당신도 잘못 없어요. 미정은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저물어가는 석양 속으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졌어요.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우린 둘 다 버티려 했던 거구나.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이제는 사라졌어요. 남은 건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왔고 인부들이 공장을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복수도 원망도 하지 않겠다고. 대신 다시 일어서겠다고. 미정에게, 할인이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도윤은 등을 돌렸습니다. 무너지는 공장을 뒤로 한 채 앞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비록 지금은 텅 빈 손이지만 다시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작업실을 마련했어요. 공장이 아닌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 2층짜리 건물 1층을 빌려서 간판도 새로 달았죠. 할인우드. 그것이 도윤의 새로운 브랜드 이름이었습니다. 할인이의 이름을 딴 것이었어요. 잃었던 딸, 보고 싶은 딸.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는 딸의 이름. 도윤은 그 이름을 간판에 새기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성공하겠다고.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사장님, 가구박람회 본선 통과했대요. 조수로 들어온 젊은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연장을 내려놓고 청년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이메일 왔어요. 다음 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국 가구박람회 본선 무대에 오르래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국 가구박람회 본선. 그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구 장인들이 모이는 무대였어요. 1년에 단 한 번 100팀만이 선발되는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작은 떨림을 느꼈어요. 좋아요. 준비합시다. 그날부터 도윤은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박람회에 출품할 작품을 만들어야 했어요.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자신의 철학을 보여줄 수 있을까? 무엇이 할인우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도윤은 결정했습니다. 부서진 것들을 모아 하나의 완전한 가구로 만드는 것. 버려진 나무, 낡은 철제, 깨진 유리 조각. 그 모든 것을 모아 아름다운 책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마치 도윤의 인생처럼 부서졌지만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도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작품은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람회 전날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청년이 감탄했습니다. 책장은 독특했어요. 서로 다른 나무의 결이 어우러져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이 공존하고 부서진 흔적이 오히려 아름다움이 되었어요. 도윤은 작품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람회 당일 코엑스 전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관람객들, 바이어들, 언론사 기자들 모두가 새로운 가구와 디자인을 찾고 있었어요. 도윤은 할인우드 부스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어요. 저기 할인우드 부스 보세요. 뭔가 독특한데요? 와, 저 책장 진짜 예쁘다. 빈티지한데 세련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윤은 그들에게 작품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감동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심사위원들이 부스를 돌기 시작했어요. 각 부스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어요. 심사위원 5명이 할인우드 부스 앞에 섰습니다. 이 작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이 책장의 이름은 재생입니다. 버려진 것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구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죠. 흥미롭군요. 본인 이야기 같은데요? 네,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점수를 기록하고 다음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상식 시간이었어요. 무대 위로 사회자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대상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대상은 도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옆에 선 청년도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리누드 김도윤 대표님입니다. 순간 도윤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전시장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이 환호했고 조명이 하리누드 부스를 비췄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무대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트로피가 건네졌어요.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가 실감나게 느껴졌죠. 수상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객석을 바라봤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쪽 구석에서 도윤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연수와 하린이가 함께 있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린이, 1년 전 학교 축제 때 멀리서 본 이후 처음이었어요. 하린이는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긴 머리를 묶고 교복을 입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참았어요. 가장 단단한 나무는 폭풍을 견딘 나무입니다. 저도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윤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다시 객석을 바라봤어요. 미정이 손으로 눈을 닦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강현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고 하린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도윤은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명함을 주고받고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정신없이 사람들을 응대했어요. 그때 한 소녀가 부스 앞에 섰습니다. 하린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도윤은 손에 쥔 명함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기요. 하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 가구 정말 예쁘네요. 하리누드라는 이름도 특이하고요. 고마워요. 근데 왜 하리누드예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도윤은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도윤은 하린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하린이도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엄마, 이름이랑 똑같아서 신기해요. 제 이름도 하린이거든요. 하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목이 메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하린아, 여기 있었구나.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하린이 곁으로 와서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이분 멋지지 않아? 대상 탔어. 그래, 정말 대단하시네.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현수가 다가왔어요. 그는 도윤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훌륭한 작품이네요. 도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무거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 없는 대화가 오갔어요. 가자, 하린아. 강현수가 하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도윤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이가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린이는 손을 흔들었고 도윤도 작게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들이 사라지고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도윤은 해냈어요. 다시 일어섰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었어요. 박람회가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하리누드는 이제 업계에서 주목받는 브랜드가 되었어요. 주문이 밀려들었고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공방문을 열고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린이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하린아, 어떻게 여길?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하리누드 공방. 와보고 싶었어요. 하린이는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하린이는 공방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우와, 여기서 다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 혼자 만들기도 하고 직원이랑 같이 만들기도 해. 진짜 멋지다. 나도 나중에 이런 거 배우고 싶어요. 하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 이렇게 잘하다니 꿈 같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알아? 아뇨. 몰래 나왔어요. 하린이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걱정이 됐어요. 그럼 안 되지. 엄마가 걱정하시겠는걸. 괜찮아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아저씨, 저 여기서 좀 구경해도 돼요? 물론이지. 하린이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가구들을 만져봤어요. 나무 냄새를 맡기도 하고 공구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하린이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아저씨, 왜 하리누드라는 이름 지었어요? 박람회 때도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거든요.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그건 소중한 사람 이름을 따서 지었어. 소중한 사람이요? 누구예요?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이야. 지금은 못 보고 있지만. 하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참았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가구 만드는 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응. 배우고 싶어? 네. 진짜 배우고 싶어요. 나도 뭔가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대로 하린이를 데리고 가서 간단한 나무 조각을 주었어요. 사포질하는 법을 알려주고 나무를 부드럽게 다듬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린이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힐 것 같았지만 계속 문질렀어요. 도윤은 그런 하린이를 보며 뭉클했습니다. 꼭 어린 시절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하린이는 작은 나무판을 반들반들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위에 하린이 이름을 새겨줬어요. 자, 완성. 와, 정말 예쁘다. 이거 가져가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만든 거야. 하린이는 나무판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그때 하린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린이는 전화를 받았어요. 응. 엄마, 나 지금 친구랑 있어. 응. 괜찮아. 곧 집에 갈게. 전화를 끊고 하린이는 아쉬운 표情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가 집에 오래요. 그래. 조심히 가. 하린이는 나무판을 가방에 넣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도윤을 돌아봤어요. 아저씨, 또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하린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하린이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할인이는 정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매주 토요일이 되면 할인이는 공방을 찾아왔고 도윤은 할인이에게 가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생겼어요.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할인이가 공방에 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어? 아저씨, 나 사실은 말이에요. 할인이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전에 말해줬어요. 내 진짜 아빠가 따로 있다고.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인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헤어진 건지, 왜 나를 안 찾는 건지. 근데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다 힘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이상한 게 엄마가 아빠 얘기할 때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다고. 나는 그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할인이는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제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할인아, 아저씨, 혹시 알아요? 제 진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인아, 나야. 내가 내 아빠야. 할인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혼란스러울까봐, 내 삶을 망칠까봐. 아저씨가 아빠라고요? 응. 나는 내 아빠야. 10년 넘게 너를 찾았어. 너를 보고 싶었고, 안아주고 싶었어. 할인아, 정말 미안해. 도윤은 무릎을 꿇고 할인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인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인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도윤은 할인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인이도 도윤을 꽉 안았어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진정이 된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같이 살 수 있어요? 할인아, 그건 농담이에요. 나도 알아요. 지금은 안 되는 거. 근데 이렇게 만날 수는 있죠? 물론이야. 언제든지. 그럼 됐어요. 나 아빠 브랜드 같이 만들고 싶어요. 할인우드. 내 이름이잖아요. 도윤은 웃으며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인이도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방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이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인이가 엄마에게 모든 걸 말한 것이었어요. 미정은 문 앞에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할인이가 다 얘기했어요. 미정 씨,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아야 했던 일이니까요. 미정은 한숨을 쉬며 공방 안을 돌아봤어요. 할인이는 작업대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토요일마다 여기 와도 될까요? 할인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물론입니다. 저야 감사하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미정은 도윤에게 작게 말했어요. 도윤 씨,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미정은 할인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며칠 후 공방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할인우드 가구 공방.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함께 만드는 가구, 함께 만드는 이야기. 도윤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잃었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구나.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공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작업대 위에는 할인이가 만들다만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집어들고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공방 유리창에 살포시 부딪혔다가 날아갔어요. 도윤은 연장을 집어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다시 살아갈 이유가 있었어요. 햇살이 작업대를 비췄습니다. 톱밥이 빛 속에서 반짝였어요. 도윤의 손은 능숙하게 나무를 깎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새로운 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